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UEFA 올해의 선수를 반다이크 선수가 받았는데요. 축구계에서는 UEFA 올해의 선수상을 포함한 권위 있는 개인상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FIFA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를 예를 들 수 있죠. 근데 2010년 갑자기 이 두 개의 상이 합쳐졌는데요. 상의 이름은 피파 발롱도르입니다. 이 상은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이 파트너십 관계를 종료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여러 개인상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선수상은 총 5개로 UEFA 올해의 선수, UEFA 올해의 클럽 축구 선수, 피파 올해의 선수, 피파 발롱도르입니다. 상이 나온 최초 시상연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상은 바로 발롱도르인데요. 프랑스의 축구 잡지인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상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그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인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발롱도르는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황금의 공인데요. 이 때문에 트로피 역시 황금 모양의 공을 띠고 있습니다. 발롱도르가 만들어진 계기는 최초의 수상자인 스탠리 매튜스가 뛰어난 실력과 업적 그리고 축구 경력 동안 한 장의 카드도 받지 않은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트로피들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를 아쉽게 여겨 현역으로 뛰고 있는 동안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95년 전까지는 유럽 국적의 선수에게만 이 상이 수여되었는데 이후 유럽에 뛰는 선수들로 바뀌었고 2007년부터는 국적과 소속 클럽에 상관없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투표단인 기자들도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파 올해의 선수인데요. 이 상은 1991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상자는 독일의 마테우스 선수였는데요. 선정 방식은 각국 감독과 주장이 투표하고 이것을 집계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남자 선수한테만 주어졌지만 여자 선수는 2001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UEFA 올해의 클럽 축구 선수상입니다. 1997년 호나우두가 이 상을 처음 받았는데요. 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챔피언스 리그에 한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피파 발롱도르인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상되었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입니다. 이 상은 말 그대로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가 합쳐진 상입니다. 선정 결과는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요. 대표적인 피해자는 2010년의 스네이더와 2013년의 리베리입니다. 이 두 명은 기존의 발롱도르 투표 방식이었다면 수상자였는데요. 하지만 선정 방식이 바뀌고 호날두의 발롱도르 날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스네이더는 트래블과 월드컵 준우승에서 대활약을 하였는데요. 정작 수상자는 메시였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연 월드컵 기준이었나? 그럴 수가 없는 게 메시는 월드컵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였고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리그 성적인가? 2010년 수상 2위는 이니에스타였는데요. 이니에스타는 리그에서 20경기, 9경기 교체로 1골 5어시스트의 저조한 시즌이었습니다. 메시는 물론 리그에서 47골이라는 경이로운 득점력을 보여주었지만 스네이더가 최종 3인 후보에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죠. 그럼 다음 2013년도 논란은 다들 아시다시피 호날두의 발롱도르 수상인데요. 리베리는 기자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피파 회장이 호날두를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호날두는 발롱도르 시상식에 불참 선언을 하였는데요. 원래는 투표 마감이 되었지만 그 이후 호날두가 해트트릭으로 포르투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블래터 회장이 호날두를 달래기 위해서 마감된 투표를 연장하고 투표 변경도 가능하게 하면서 호날두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트래블을 한 리베리보다 메시가 순위가 높았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수상 논란이 많았고 스폰서십 계약도 해지되면서 이 상은 다시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으로 분리됩니다. 마지막으로 UEFA 올해의 선수상은 발롱도르가 합쳐짐에 따라 발롱도르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세 번째의 UEFA 올해의 클럽 축구 선수상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EFA 올해의 축구 클럽 선수상이 챔스 한정이라면 올해의 선수상은 유럽 축구 클럽 선수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발롱도르와 다른 점은 UEFA, 즉 유럽 축구 연맹의 상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즉 5가지의 소개드린 상 중에서 현존하는 상은 3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이 더 권위가 있냐인데요. 아무래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기에 이 상은 권위가 있고 이 상은 권위가 없다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발롱도르가 아무래도 제일 오래되었고 투표 방식도 기자단 투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파의 올해 선수상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파 올해 선수상보다는 발롱도르가 조금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EFA 올해 선수상이 피파보다 아래에 둔 것은 아무래도 선정 규모가 유럽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두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해 피파 선수상 발롱도르 과연 누가 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드백과 요청사항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